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훌 갑니다.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읽을 책은 뭐죠? 율라 비스의 면역에 관하여 라는 고상한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스트셀러만 다룰 게 아닌데 초반에는 좀 핫한 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화제가 된 책이죠. 이 책도. 음. 이 책은 근데 2014년 5년에 이제 그 미국에서 꽤 화제가 되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는 빌 게이츠가 여름휴가 갈 때마다 이제 자기가 가져가는 책을 몇 권 추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여름휴가 추천 도서로 뭐 꼽았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됐었고, 또 같은 해 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또 추천 도서로 꼽아가지고 미국에서 많이들 봤던 책이죠. 그 마크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출판사들이 책을 보내줄까요? 그 사람들이 읽었다 혹은 뭐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잘 팔리잖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 책이 나오기 전에 프린트 본드를 보내줄 것 같습니다. 오. 네. 한마디 해달라고. 한마디 해달라고. 아마 그래서 미국에 좀 이렇게 책 좀 많이 읽는 권위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책의 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미리 읽어가지고. 네, 미리 읽어가지고 대개는 한 6개월에서 7개월 전쯤에 가제본된 프린트 본드를 쫙 뿌린대요, 출판사들에서.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빌 게이츠나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은 딱 좋은 책이면 꼽았다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이제 이거 올해의 책 혹은 여름휴가 때 꼭 읽어야 될 책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면역에 관하여라는 핫한 도서,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꽤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율라 비스를 모시긴 좀 어려워가지고 오늘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센 전문가 한 분 모셨죠. 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신희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명성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뭐 명성이라고 할 것까지는 너무 과한 말씀이고요. 네. 예. 이 책이 나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연락하기 전에?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연구만 하시느라고 예. 새 책 나온 거 몰랐군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한두 주에 한 번씩 뭐 서점 가서 좀 스캔을 하는데요. 그때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얼마 같아요. 얼마 안 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스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율라 비스 때문에 좀 이렇게 들춰보기 시작한 책이에요. 예. 율라 비스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율라 비스가 이제 이 면역에 관하여라는 이런 책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문학적인 작품으로 전미 비평가 협회상을 받았는데, 제가 율라 비스 이름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저랑 동갑내기거든요. 항상 동갑내기가 뭔가 성취를 하면은 그런 게 좀 있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기억을 해놨는데, 어쨌든 저랑은 좀 영역이 다르니까 근데 너는 거기서 성취를 해라, 나는 내 분야에서 성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와바리 침범을 하는 거예요. 면역 이런 건 오히려 제가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분야인데, 이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을 딱 펴내고 미국에서 꽤 화제가 되는 걸 보고서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그래가지고 저는 좀 들춰보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아서 JYP한테 같이 읽어보자고 추천을 했습니다. 자, 추천한 YG가 일단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책은 이제 그 미국의 맥락이 있는 책인데요. 2014년 말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역 환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게 미국이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 놀랐죠. 왜냐하면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에 미국 정부가 홍역은 근절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보건당국이 막 놀래가지고 이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어디서 생겼냐면 이제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가 이제 온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홍역에 감염된 주로 아이들이죠. 아이들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길까를 이제 했더니, 미국에서 이제 이미 한 수년 전부터 주로 이제 중산층 이상의 부유하고 많이 배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회의론, 나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
라는 이제 붐이 이제 일었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긴장도가 막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이 책이 이제 확 던져진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신의철 교수는 일단 이 분야 전문가로서 이 책 어떻게 봤습니까? 처음에는 이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이제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서는 다음날 책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듣고서는 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백신 회의론자들한테 이거는 뭐 백신의 부작용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러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백신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약간 좀 과학적인 팩트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책일 거겠거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뭐 교양과학 서적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러 갔습니다. 근데 일단 책을 사가지고 훑어보고 이 내용을 좀 다 읽고 나니까 그런 단순한 이제 교양과학 서적 예상과는 다르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좋게 본 거, 가장 아주 감탄을 했던 거, 그거는 만약에 저보고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백신 회의론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걸로 책을 써보지 않겠냐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그냥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교양과학서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물론 이 저자 율라비스 이분 자체가 과학자나 과학 저술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넌픽션 전문 작가잖아요. 예, 문학에 좀 더 가까운 예, 분이죠. 예. 예. 근데 참 이분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걸 일단 감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게 이런 주제를 뭐 신화, 뭐 역사, 뭐 그다음에 뭐 사회 계급적인 어떤 사회학적 시각, 그다음에 뭐 은유 이런 문학적인 시각,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것을 이렇게 폭넓게 이 한 주제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인 이슈를 그거에 참 일단은 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 청평이 이제 좋게 봤다는 것만 들으실 텐데 한 가지 약간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거는 이 이슈가 지금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백신 회의론과 백신 옹호론은 지금 어떤 공방을 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로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백신을 이제 옹호론을 이제 자꾸 뭔가 몰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몰고 간다기보다는 뭔가 좀 자꾸 좀 이제 그거를 좀 뒷받침하는 그런 논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폭넓은 논쟁이 오히려 백신 회의론자들한테 뭔가 좀 심리적 위안을 주고 심리적 면죄부를 주는 건 또 아닐까. 뭐 이런 약간 좀 뭐랄까 좀 우려를 좀 하는 거는 제가 좀 없지 않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저도 덧붙이자면 이 저자가 백신 회의론자들의 이 시각, 이야기, 뭐 주장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인용을 했는데 회의론자들이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편집의 바로, 마술 이런 거, 악마의 편집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그거를 교묘하게 편집하면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논거로도 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분명히 이 율라비스는 끝에서 물론 이 책의 전반적으로 어떤 뭐 집단 면역 이런 걸 강조하면서 백신을 옹호하는 거는 그 분명히 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JYP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뭐 그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가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에 그 게이츠 재단을 통해 가지고 백신 개발 같은 데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까지 나는 백신을 없는 백신을 만들려고 돈을 쓰는데 사람들이 있는 백신도 안 만든다는 건 좀 한심해 보이거나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분은 이걸 막 추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율라비스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회의론자들은 예를 들어서 신희철 교수님이 쓰시는 그 백신에 관하여란 책은 이력만 보고 아예 안 볼 가능성이 크죠. 예. 당연히 옹호하겠거니. 네, 당연히 옹호하겠거니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과 같은 처지의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그리고 또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백신에 관해서 뭔가를 썼다고 하니까 그래 너는 뭐라고 썼느냐 한번 보자. 근데 이제 자기가 평소에 재밌어하거나 좋아했을 만한 사람들을 막 인용을 하면서 책장에 넘어가긴 하는데 결론은 백신이라는 게 나와 너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맞을 필요가 있는 거야 라고
결론을 야기하는 데서 좀 당혹스러움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이 그 주커버그라던가 아니면은 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백신에 굉장히 강력한 옹호론자들이 예. 이 책을 좀 은근슬쩍 추천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근데 들었습니다. 주커버그도 백신 옹호 활동 같은 거를 합니까? 네, 빌 게이츠는 유명한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같은 궤도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뭐 펀딩 같은 걸 하고. 그리고 백신뿐만 아니고 저커버그 혼자는 아니지만 그 벤처 사업가들 중심으로 해서 네네. 좀 노벨상 비슷하게 뭐 요즘 상도 주고 이런 것들 그렇죠. 과학을 네. 아무튼 그 문화를 진흥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예. 뭐 저 미리 얘기하자면 이 책의 결론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그렇죠. 거가 확실하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세 사람도 다 어쨌든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네. 우리도 다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네. 미리 밝히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맞고 예. 또 애들한테는 뭐 마치고 뭐 그러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책은 사실 제목이 면역에 관하여지만 한편으로는 백신에 관하여 사실 라고 그게 좀 더 어울리는, 어울리는 예. 제목인데 네. 백신이라는 건 그건 뭐죠? 저는 어떻게 보면 면역의 역사는 면역학이 발달해서 백신을 개발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백신의 역사가 사실은 면역학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소에서 우역이 있는데 소에선 천연제 친척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그 소 젖자는 소녀들한테는 뭐 가볍게 뭐 이렇게 좀 천연두 같은 게 손에만 있다가 다시는 천연두가 유행하더라도 그 소녀들은 안 걸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학문이 먼저라기보다는 경험적인 그런 경험으로서의 학문이 먼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백신이 먼저 시작이 됐고 오히려 면역학이 그걸 따라간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백신이 먼저 나오고 그 백신은 왜 이런 작용을 하지? 이걸 연구를 맞습니다. 하다가 만들어진 예, 게 예. 면역학이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그 수두 파티, 예. 이 수두 사탕, 예. 이런 대목들은 좀 그러니까 저 어렴풋이 뭐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이제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고 나니까는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게 또 왜곡이 되어가지고 또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수두 이게 그 자연주의 육아 같은 걸 이제 강조하는 중산층들 사이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유행이 되는 건데 그 어떤 아이가 수두에 걸리면은 그 백신을 맞히기보다는 그 아이랑 놀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도 자연적으로 수두에 걸리게끔 수두 파티를 여는 거죠. 야, 예. 누구네 집 애가 수두 수두 걸렸다더라. 걸렸다 그러면 글로 모여. 이렇게 그 집 되는 모여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수두 걸린 아이가 빠는 사탕을 그 소포로 보내가지고 자기 친척들이나 친지들의 아이들이 그 사탕을 다시 빨게 해서 수두에 일부러 걸리게끔. 사실은 근데 그 사탕에 묻어 있는 그 수두 바이러스가 그 동안에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그럼에도 미국에 좀 제법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수두 파티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거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뭐 주위의 경험으로 느낀 건 아니고요. 저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보긴 봤습니다. 특이한 사람들이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백신 회의론자들이나 뭐 자연주의 육아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아이러니하게 더 많이 배우고 미국에서도요. 그렇죠. 더 뭐 고급 주택가 이런 데서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이 수두 파티, 특히나 수두 파티 같은 경우는 전 그거를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수두 같은 경우는 백신이 도입된 게 뭐 한 15년 이 정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수두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병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게 대상포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병인데 어떻게 보면 이 질병과 백신과 대상포진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자연주의 육아를 하겠다고 수두 파티를 통해서 내 애에 수두를 백신 맞기보다는 수두에 걸리게 한다면 얘가 50살, 60살이 됐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지도 모를 것 같아요. 더 심한 대상포진. 예를 들자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좀 위험하지도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를 보면 백신 미접종 아이들은 주로 백인이고 대학 교육을 받았고 또 나이가 많은 기혼의 어머니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혼인 상태도 멀쩡하고 그다음에 소득은 75,000달러 이상의 중산층.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거는 저소득층은 자연주의 육아 이런 거 신경 쓸 만큼 뭔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뭐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그 음모론에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 일단 여유가 없겠죠. 일단 여유가 없겠고 그리고 또 뭐 그 저소득층들이야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맞지 시간이 없거나 혹은 이제 그 보건소 이런 데 데리고 갈
그런 기회가 없거나 정보가 없어가지고 못 맞추겠지. 아니 그 병원에서 뭐라도 정부가 해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겠죠. 이 율라비스가 이 책에서 이제 그 집단 면역 얘기를 하면서 가장 분노해하는 게 이제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연주의 육아 때문에 일부러 안 맞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안 맞는 집 애들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떤 전염병에 감염이 되더라도 충분히 병원에서 치료를 해줄 여력이 있잖아요. 네. 의료보험도 갖고 있고. 의료보험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뭔가 정보에 차단돼 있어서 혹은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일터에 나가느라고 아이들한테 신경 써줄 틈이 없어서 정부에서 무료로 맞춰주는 백신도 못 맞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히려 감염이 되어가 역으로 감염이 되어가지고 이제 큰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또는 다른 이제 백신을 못 맞는 기저질환이 있는 다른 이제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율라비스가 굉장히 약간 좀 분노에 찬 어조로 맞습니다. 좀 세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시각에서 그 말하자면 이제 율라비스도 백신 회의론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옹호론을 지지하는 건 맞는데요. 거기 그런 얘기를 할 때 논거가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에만 좀 측면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YG께서 말씀하신 그 측면은 너의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이득을 생각해야지라는 약간은 조금은 그런 시각이 첫 번째 시각이라면은요. 만약에 사실은 저는 개인 이기주의적인 시각에서도 사실 우리 애를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시각들은 많이 간과가 돼 있긴 하더라고요. 네. 주로 이제 이 마지막 장에서도 뭐 함께 가꾸는 정원으로서의 뭐 면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집단으로서의 우리를 보호하는 거에 많이 율라비스는 네.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은 그 뭐 제가 이제 제 동갑이라서 옹호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구도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율라비스를 약간 옹호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율라비스도 결국에는 미국의 맥락에서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어쨌든 간에 뭔가 정부가 뭔가 강제로 맞습니다. 나나 혹은 우리 가족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 거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예, 맥락일 듯한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율라비스 스스로도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니네들이 그렇게 니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이 공공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그건 그런 맞습니다. 게 과연 그런 자유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각을 더 강조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이해가 것 같습니다. 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그 좀 의아해하시는 청취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 집단 면역에 대한 감이 이렇게 확 없으면 이 대목에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은데 그 집단 면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아까 이제 처음에 면역과 백신을 말씀 이제 드릴 때 이제 우리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백신을 맞아서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같은 게 생기면 이제 면역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집단의 개념으로 확장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전체 뭐 인구 뭐 10,000명의 집단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설사 우리가 그러면은 뭐 9,900명 한 명만 백신을 안 맞았다고 그냥 가정을 하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병에 개개인의 시각에선 취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회에서는 그 바이러스는 감염력을 가지고 전파되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이 안 맞았다고 해서 쉽게 이제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지인 중에 얌체 같은 분이 있는데 그 얌체 같은 분이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은 야 YG 너희 집에 백신 맞춰 그러니까는 맞춰야죠 그러니까는 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잘 맞추니까 우리 애는 안 맞춰도 돼. 그런 시각이 이제 여기도 나오게 있죠. 왜냐하면은 무임승차론이고 무임승차론이죠. 그러면은 우리 애는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각 질병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맞아야지 그 집단 면역력이 생길 것이냐. 그 역치값이 있을 텐데 그거는 질병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바이러스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진 건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까 YG가 말씀하신 어떤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게 마련이거든요. 어떤 뭐 심지어는 HIV에 걸리는 소아가 있다면 백신 못 맞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 집단 면역력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얌체들이 많다 보면 그 친구들한테 질병이 생기기가 쉬워지겠죠. 집단 면역을 통해서 꼭 보호해야 될 사회적 그렇죠. 약자들이 있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런 집단 면역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그 얌체들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에는 집단 면역 자체가 이제
깨져버리면은 예. 꼭 보호를 받아야 될 예. 약자들이 이제 예. 가장 취약해져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요 포인트가 네. 율라비스가 이제 그 이 백신을 옹호하는 가장 주된 논거를 저희가 약간 좀 더 유치한 표현으로 좀 쓴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어쨌든 네, 네. 그런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그 집단 면역에 대한 서술이 있어요. 우리가 백신의 효과를 따질 때 그것이 하나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만 따지지 않고 공동체의 집합적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까지 따진다면 백신 접종을 면역에 대한 예금으로 상상해도 썩 괜찮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이 집단 면역에 약간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게 이게 용어가 허드 이뮤니티, 가축 같은 느낌. 허드가 네, 이제 허드. 짐승 떼에 쓰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허드 이뮤니티라고 하니까 그 왠지 막 좀 동물들이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거부감을 일으킨다. 예, 뭐 이런 예. 표현도 있는데 우리 말에도 집단 이러면 왠지 막 옛날 그 전체주의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되면서 예. 집단 면역 그렇게 썩 유쾌하게 들리진 않는 그런 거죠. 용어도 참 영향을 아니 주는 근데 것 그 같아요. 율라비스가 저는 좀 감탄을 해서 뭐 그 메모를 해둔 대목들이 몇 대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집단 면역을 방금 그런 거부감이 있다라는 언급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혈액과 장기 기증은 한 몸에서 나와 다른 몸으로 들어가며 몸들을 넘나든다. 면역도 마찬가지다. 면역은 사적인 계좌인 동시에 공동의 신탁이다. 집단의 면역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웃들에게 건강을 빚지고 있다. 그러게. 예. 좋아요. 사적인 네. 계좌인 동시에 공동의 예. 신탁이다. 공통의 신탁이다. 아. 네. 예, 아주 멋진 표현. 네, 이런 대목들이 진짜 예. 멋진 표현이죠. 예. 근데 아까 그 YG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읽을 때는 약간 좀 미국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좀 더 이해해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면역을 좀 많이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 전반적으로 우리 몸은 딱 피부로 경계지어진 개개인이 딱 유리된 개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걸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좀 내재되어 있는 개인주의적인 시각을 뭔가 좀 깨트리면서 예. 이제 집단 면역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서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희철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그 백신 회의론의 뭐 비슷한 흐름이 뭐 SNS나 이런 상에서 뭐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되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98년도에 그 뭐 란센 논문부터 시작된 이런 그 백신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것들이 주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좀 더 팽배해 있다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그다지 아주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뭐 전체적인 사회 문제가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그 뭐 몇 년 전에도 홍역이 잠시 또 유행을 했다거나 네네. 이런 사태가 있는데 그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걸렸던 뭐 소아나 청소년들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슈들은 비슷한 현상은 비슷하지만 백신의 어떤 그 각각의 그 효능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는 식이 되고 있죠. 미국의 백신 회의론자들은 안 맞아도 안 걸린다라는 거라면 한국의 회의론자들은 맞아도 걸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신은 검증을 그런 다시 해야 되는 게 건가요? 아닌가. 그래서 좀, 뭐 예. 백신이 뻥백신 아니냐 아, 뭐 예, 이런 쉽게 식의 결국 물백신이란 말도 물백신, 쓰기도 하죠. 물백신, 좀 다른 뻥백신 이슈인 뭐 것 이런 같습니다. 식의 얘기들. 그 한국에 있는 백신들이 진짜로 뻥백신이거나 물백신 효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아주 또 이제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일단 사실은 과학적인 그런 것들도 과학적인 이슈로 해야겠죠. 아마 최근에 이슈가 된 건 그 중에서 아마 수두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지금 이제 그 고대 안산병원 뭐 소아과랑 뭐 이런 같이 일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진짜로 좀 물 같나 아닌가 좀 연구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혹시 것들이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는 예. 백신이 효능이 좀 떨어지지는 예. 않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하고 있군요. 예, 예, 어. 예. 그 백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공중보건의 역사하고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의무 예방 접종에 어느 정도 비치고 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재 성격은 의무 접종에 반대했던 저항에도 어느 정도 빚진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영어식 표현을 억지로 한국말로 옮겨가지고 문장은 좀 이상하긴 한데 쉽게 말하면 그 예방 접종을 통해서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강하게 존속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백신 회의론자들 내지는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고 싸웠던 것이 현재 그 미국인의 어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개인을 보호하는 불평등이나 억압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보호하는 그런 가치를 뭐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국 사회의 전통 이런 걸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 예.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랜드마크 케이스라고 하는 그 누구죠? 그 제이컵슨 나오고 하는 그 소송들 있잖아요. 예, 백신 네. 거부 예. 해달라고 해가. 예. 근데 이제 백신을 난 안 맞겠다라는 그 소송이 19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있었는데 결국 강제로 맞아야 한다라는 걸로 대부분 판결이 났단 말이죠. 아, 그때. 근데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예. 그러니까 강제로 예. 그 맞게 하는 거는 옳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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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제 단서 조항으로 예. 뭐 굳이 꼭 필요하다고 예, 생각되면 예. 주 정부에서 예. 면제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제 예. 타협을 본 거죠. 이게 절묘한 판결인데 예. 사실은. 근데 저는 그 관련해서 여기서 재미있는 걸 처음 알게 된 거는요. 저희가 양심적 거부자. 네, 저도 방금 그 예. 말씀드리려고 이 했어요. 표현 저희는 요즘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뭐 군대 이제 의무 네, 병역 네.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단어가 처음 생겨난 게 이 백신에 대한 거부를 할 때 처음 생겨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개인의 자유, 예. 개인의 예. 선택할 권리 같은 걸 예. 거의 절대시하는 사회 예. 분위기라는 게 예.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예.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어쨌든 미국을 지탱하는 미국의 정신 이런 예. 것 중에 예. 하나인데 예. 그게 사실 이 백신 반대 운동, 백신 회의론자들의 행동이나 이 마음이랑 맞닿아 있다는 걸 또 율라비스는 또 인정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 니네들이 예. 무슨 맥락에서 그런지를 알겠어. 하지만 예. 백신은 맞아야 돼. 뭐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율라비스가 이 책에서 또 이제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연은 선하다는. 그러니까 아까 예. 이제 그 수도 파티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백신을 통한 사실 백신도 사실은 자연의 산물인데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인간이 뭔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몸에 주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자연적으로 수두를 앓는 건 굉장히 괜찮다라는 예. 게 이제 이 책에서 율라비스 같은 경우는 그게 자연은 선하다는 통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율라비스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율라비스는 이제 애 엄마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대혈과 모유에 든 엄청나게 다양한 화학 물질이 앞으로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지만 최소한 우리는 우리가 출생 시점부터도 전반적인 주변 환경보다 더 깨끗한 존재는 못 된다는 걸 안다. 우리는 모두 오염된 존재이다. 자기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을 장 속에 품고 있다. 우리는 세균으로 우글거리는 존재이고 화학물질로 포화된 존재이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은 선하다, 자연은 깨끗하다, 자연은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자연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대혈이나 모유마저도 그렇죠. 예. 사실은 많이 오염되어 있는 예, 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범주를 약간 벗어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그 자연은 선하다는 통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어떤 뭐 의료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많이 오해하거나 뭐 건강과 관련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이 자연은 선하다는 통념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면역 같은 예. 경우도 자연적인 면역 예.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면역력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제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팔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예. 오히려 이제 그 자연은 선하다는 통념을 약간 확장해 본다면은요. 저는 가장 좀 뭐랄까요? 이 의학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대중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약간 범주를 넘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화합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히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어느 뭐 어떤 특정 뭐 회사를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똑같은 화학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공장에서 합성을 한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자연산에서 추출해서 정제한 거야. 한다면은 그게 좋아 보인 아니거든요. 화학의 진짜 근본을 안다면 같은 화학 구조식을 같은 네. 거는 같은 물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합성 비타민이냐 예. 천연 비타민이냐 예. 사실은 비타민 구조는 똑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다 이어지는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사실은 그 아까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백신까지 이어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까 YG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면역력
뭐 증대시켜 준다 이러면서 이제 요즘 그 각종 대체 의학 내지는 건강보조식품 이런 데서 막 판단 말이죠. 근데 요즘 이제 면역력 증강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무슨 유행어 비슷하게 네. 아무데나 예, 막 붙이는 예, 말이 예, 됐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예, 하잖아요. 예. 면역력이라는 그래서 건. 율라비스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도 가끔씩 해요. 이제 대체의학 같은 게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예. 그러면서 대체의학의 매력 중에 하나는 그것이 대한 철학이나 대한 치료법뿐 아니라 대한 언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공기가 오염되었다고 느끼면 대체의학은 정화 이런 걸 그렇죠. 얘기하고 네, 네.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보충제를 자꾸 만들어내고 음. 독소를 두려워하면은 디톡스, 해독. 이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핫한 말은 이제 항산화제 네, 이런 것들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면역력 증강을 내세우는 수많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면역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한테 따로 1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근데- 특별 녹음을 해야 그래서 되는군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음. 뭐 지금 저처럼 이제 현대 의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답답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면역학자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뉴로사이언스 뭐 신경과학자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무슨 대중적으로 뭔가를 호도하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요. 근데 면역이라는 것들이 가장 그거에 좋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율라비스는 약간은 좀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했지만 그 단서를 여기 책 한 구절에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링크를 율라비스 스스로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율라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면역학자를 만나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뭐 네. 이제 한 논의라고 그런 와중에서 율라비스는 면역학자들이 어떤 대중이나 학생한테 면역학을 설명할 때 이걸 전투나 전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네, 네, 아, 네. 세균이 침입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항체가 뭘 공격을 했고 하는데 율라비스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이런 전쟁적인 시각으로 은유를 하는 것을요. 그러면서 그 대안을 약간 균형과 불균형의 시각으로 약간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바로 역설적으로 지금 대체의학들이 면역력이라고 들어오는 거에 가장 들어온 핵심적인 그게 키워드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학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면역이라는 거에서 균형과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있는데 면역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올리고 전반적으로 낮추고 이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현대 정식 의학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스페시픽하게 뭐 하나하나의 요소를 가지고서는 뭔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손을 대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두루뭉술이 전법이라고 할까요? 대체의학에 쓰는 전법은 두루뭉술이라는 전법으로 어떻게 보면 또 과학적으로 확실히 이제 좀 증명되지 않은 식으로 지금 균형, 불균형 그런 패러다임으로 면역학을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주류 면역학의 패러다임에서는 그 예. 균형 불균형의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면역학자들의 전체의 패러다임을 볼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면역력이 전부 다 망가진 경우 있을 수 있죠. 아주 심한 경우요. 말뉴트리션. 영양실조 아프리카 이런 애들이 되면은요. 네. 면역이 전체가 다 그건 불균형이 맞죠. 음. 그런 경우는 프로틴을 많이 공급해서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현대인들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이런 개발된 국가에서 저희들이 겪는 그런 질병들은 그러니까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를 하면서 그렇죠. 예. 뭐 이런 아니면 식의- 아주 극단적인 또 어떤 질병 상황, 뭐 암이 심하게 있다고 하면 면역이 뭔가 불균형이 되겠죠. 네, 이런 거 네. 말고 네. 저희들이 겪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면역의 문제들은 엘러지라면은 그 일으킨 알레르겐이 뭔지 또 어떤 바이러스가 걸렸다면 일으킨 바이러스가 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대체의학 전법들은 그것이 아니고 너의 몸을 균형 잡히게 해줘서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해줄게. 이런 시각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시각들이 면역학 그런 거죠. 예. 면역학 전공하는 교수님은 면역 증강제 같은 건 안 먹는 거죠, 어쨌든. 안 먹죠. 네. 뭐 제가 그냥 하나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한 몇 년 전에 저보고서는 그 제 회사 하나 이 제품 이름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저보고서는 면역력 증강 광고에 나와달라고. 상당히 매력을 주는 X를 제시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저의 그 카이스트 의과 카이스트 대학원의 면역학 교수가 예. 추천하는. 추천하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만 저의 그 학문적 신념을 위해서
네, 오늘 1부 신 교수와의 대화 1부는 여기서 좀 줄이고 네. 못다한 얘기가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거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네, 이어가도록 주로 약간 안 좋은 하겠습니다. 얘기 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있고 뭐 또 정보 드릴 것들도 좀 있고. 예, 아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예고편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자가 면역 질환 그걸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여쭤보려고 그래요. 오케이.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계속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